8월 14일 KMA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의사들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에 이어 이번에는 전문 의약품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의료계는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최여경 대한한의사협회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방 의료 행위를 할 때 보조적으로 전문 의약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봉침 치료를 할 때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리도카인을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리도카인을 주사해 환자를 사망케 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내렸는데요. 이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회사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최여경 회장은 바로 제약회사가 불기소된 사실만 떼어놓고 검찰이 한의사의 전문 의약품 사용을 허용했다는 식의 주장을 편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 회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내세워 의료 영역을 침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허위 사실을 알려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협회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진료비 분석 심사 도입에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에 정부가 무려 80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건복지부의 가치 기반 심사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약 80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도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계와의 사전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도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진척 사항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중 과로로 사망한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인을 국가유공자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순직자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고인이 응급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 정책 발전에 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윤한덕 센터장은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2002년 보건복지부 서기관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역임하면서 닥터헬기 도입과 권역외상센터 출범, 국가응급의료 진료망,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와 응급의료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등 국내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2월 4일 설 연휴 기간에도 병원을 지키다 사무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입원 전담 전문의를 두고 있는 병원에 전공의가 추가 배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수련병원 전공의 배치 때 입원 전담 전문의가 2명 이상인 전문 과목에 레지던트 1년차 정원을 1명 추가 배정 필요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병원에 입원 전담 전문의가 외과에 3명, 내과 10명, 산부인과 1명, 소아청소년과 2명이 각각 있다면 입원 전담 전문의 숫자가 2인 이상인 외과와 내과, 소아청소년과에 각각 레지던트 1년차 정원 1명을 추가로 배정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원 전담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며 전공의 추가 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쟁투가 배포한 포스터가 병원에 게시돼 환자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의쟁투는 지난 7일부터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담은 포스터와 브로셔 등 홍보물 6만 부를 제작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습니다. 포스터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 건강한 의료제도에서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환자의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최선의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건강한 의료제도를 정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해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절실한 상황이 국민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